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러면 저항이 큰 물질에서 전류 통하면 일어나는 것. 대표적으로 보게 전구의 필라멘트입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저 형광등 오래 쓰니까 옆에가 시커매지더라. 그거 저항열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불 날 수 있다. 우리 백열 전구에서는 불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열은 뭐냐? 유도열은 도체에 전기를 통하면은 유도전류가 생겨서 거기에 열받아서 나온다. 이게 유도열이고요. 유전열은 유전체 하면 또 우선 힘드니까요. 이 부도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도체, 전기 안 통하는 물질에 전기 줘도 안 통한단 말은 뭐냐? 전기 중이니까 옆으로 안 흘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개 오래 많이 가지게 되면 불 붙습니다. 이게 유전열이다. 그래서 라면 봉지 붙인다. 라면 봉지 우리가 사러 가면 붙어져 있죠. 뭐로 붙이느냐? 그게 유전열 이용하다. 라면 봉지는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이니까 그거 눌러 붙인 거 열로 하는 건 유전열. 쇠에 금속 막을 입힌다. 유도열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는 점화원의 종류를 쭉 설명했습니다. 이랬는데 점화원 없는데도 불날 수 있다. 처녀가 안 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 하느냐? 자연발화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자연발화. 그러면 어떻게 발화되느냐? 이거는 외부에서 플러스 열 아니고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열을 축적합니다. 열을 축적해서 차곡차곡 모아가 올해 만원, 내년에 만원, 그러니까 100년 모으면 100만 원이죠. 1억 년 모아보면 100억이다. 그때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발화다. 그래서 외부에 열을 안 줬는데 스스로 열 축적에 의해서 폭발하는 방법. 이 자연발화의 형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산화열, 산소와 결합할 때 나타난 열에 의한 자연발화. 두 번째, 분해될 때 나타나는 것.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그 다음에 hợp착될 때, hợp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이건 주로 숯 같은 게 hợp착열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 미생물이 반응할 때, 이런 박테리아가 옮겨서 효모가 할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합열에 의한 자연발화. 중합은 뭐가 중합이냐 하면요. 두 물질이 열에 붙을 때 폭발한다. 이게 중합열이다. 외부에서 열 안 줬습니다. 열 안 주는데 스스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모아놨다 폭발하는 게 이 자연발화다. 열 축적에 의한 방법이 자연발화인데 5가지 있다. 산화열에 의한 방법, 분해열에 의한 방법, hợp착열에 의한 방법, 미생물에 의한 방법, 중합열에 의한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이 중합열에 의한 방법들은 주로 뭐를 조심하시느냐? 시아나수소 같은 거요. 우리 육류위험물에 할 때는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중합열에 의한 거다. 두 개가 붙을 때 그 만들어진 열을 이용하는 거다. 그럼 이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퇴적 방법. 퇴적 방법 여러 층 자꾸 포개해 놓으면은 열이 많이 받는다. 자,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 해보면 열 받고 3개 하면 더 받고 4개 하면 더 받고 여러 층이 겹겹이 많이 쌓으면 열을 많이 받는다. 두 번째 수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분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와, 비 오면은 자연발화가 된다. 아니고 그런 수분 정도는 아니고 증발되는 수분이 높을수록 잘 된다. 세 번째 공기유통. 공기유통은 안 될수록 자연발화가 잘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발열량은 클수록 자연발화가 잘 된다. 다섯 번째 열전도도는 작을수록 잘 된다. 여섯 번째 열의 축적. 열 축적은 많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된다.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요새 뭐 실기시면 안 나오니까 자연발화에 나오는 거 필기만 나오니까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발화 방지하는 방법은 퇴적 방법. 이거 여러 층 사지만 한 층만 산다. 수분 낮춘다. 공기유통 안 되게 한다. 발열량 적게 한다. 열전도도 크게 한다. 열의 축적을 안 되게 한다. 이러면은 반대로 해보면 자연발화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촉, 혼합발화. 자, 자연발화도 옆에서 외부에서 열은 안 주는데 스스로 열 만드는 거 모아놨다 폭발하는 건데, 혼촉은 두 개의 물질이 데일 때 열받아가 폭발하는 거다. 20살 아가씨, 20살 총각, 부트가 불붙는다. 혼촉. 혼합은 섞이는 겁니다. 데이는 게 아니고 섞어져만 이래 있어도 폭발한다. 이것이 혼합 폭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들이 뭐 있느냐? 그 책에 보시면요.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거,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하는 거. 화합물은 뭐고 혼합물은 뭐는데요? 화합물은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물질 나오는 거. 혼합물은 섞어져 있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바로 분해 발화되어서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것이 혼합, 혼촉 발화의 종류에 해당한다. 됐죠? 예, 여기까지가 연소의 3요소입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럼 가연물은 어떤 게 있었고, 산소 공급원은 어떤 게 있었고, 점화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세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요게 2007년, 8년까지는 출제가 많이 됐는데 2010년 이후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많이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출제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론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대로 하시면 다섯 번째, 연소의 세곤도.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이런 단순한 걸 시험에 자주 나있긴 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이건 초등학생 문제입니다. 자, 연소되었을 때, 연소되는 건 뭡니까?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적이다. 빛이 나와야 된다. 빛 나왔을 때 어떤 빛이 나오느냐? 어떤 빛이 나왔을 때 그놈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느냐? 이것이 연소의 세온도다. 여기서 대전제, 어둡다, 밝다, 이렇습니다. 물론 표준말로 밝다, 밝다가 아니고 밝다. 자, 했을 때 어두울수록 색깔은 진합니다. 색깔이 진하다. 밝을수록 색깔은 연하다. 그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담, 암적색. 여기 보시면요, 520도 C 정도가 담, 암적색. 암적색은 새카만, 적색은 빨간 거. 암은 새카만 빨간색. 담은 엷은 새카만 빨간색. 이게 무슨 말이요? 적색인데 빨갛고, 진한 빨갛고, 그게 연한 빨갛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놨는데 시험 문제는 하여튼 담, 암적색 520도. 그 다음에 암적색. 자, 담은 엷다. 암적색은 그보다는 진하다. 담이 없어졌으니까 요게 약 700도. 그 다음에 보시면 적색 850도. 휘적색. 요거는 왜 중요하냐? 휘적색은 목재화재입니다. 목재가 아니고 내화구조 화재. 목재 아닙니다. 내화 건축물 화재에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오는 게 약 950도 C 정도입니다. 요게 휘적색이다. 그 다음에 황적색, 그거 나오고 백적색. 백적색 1200도. 그 다음에 최고 높은 색, 휘백색. 휘백색은 1500도 정도 된다.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다 암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내는 사람, 제가 보면 정신병자예요. 하여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휘적색은 약 950도고 휘백색은 약 1500도쯤 되고 백적색은 1200도쯤 된다. 다음에 암적색 700도, 다음 암적색 520도.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연소는 밝을수록, 불빛이 밝을수록 온도는 더 높더라, 이런 말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엔 여섯 번째, 연소의 형태와 폭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연소의 형태는, 연소는 고체가 연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액체는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어떻게 되느냐, 요런 세 가지. 고체의 연소에서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더라. 고체의 연소 첫 번째 표면 연소. 표면 연소는 뭐냐 하면요, 불꽃은 안 나오고 표면만 타는 거, 이것이 표면 연소. 대표적인 복이 뭐냐, 숯, 그 다음에 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런 식으로. 불고기 굽으러 가면 숯불에 보면은 밖으로 불꽃이
안 나온다. 담배 밖으로 불꽃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은 표면연소에 해당한다. 요거 시험 자주 나온 거. 표면연소의 종류 뭐냐? 숯, 목탄, 금속분, 코커스 이런 것이 표면연소에 해당하더라. 두 번째, 분해연소. 분해연소는 열을 사전에 먼저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열분해연소. 열을 먼저 사전에 가하면 고체가 가연성 가스가 배출되면서 탈 수 있도록 되는 거. 이것이 분해연소에 해당한다. 주로 뭐냐? 열을 가해가는 거. 종이,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발연소. 요거 이제 고체에서는 또 증발연소가 귀한 건데요. 증발은 뭐가 증발이냐 하면요.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가 되면은 액체가 기체로 됩니다. 수증기가 되더라. 그럼 초봄에 보시면은 도로에 예를 들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아지랭이가 있다. 그러면 도로가 100도까지 끓어가지고 기체된 겁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기체가 100도 안 되도록 기체 나오더라. 요게 증발입니다. 원래는 액체인데 그 액체가 기체화하는 걸 증발이란다. 그럼 고체도 열을 가하면 액체되었다가 이 액체가 기체대가 이 기체가 불붙는 거. 이것이 증발연소다. 대표적인 뭐였냐? 파라핀, 양초입니다. 파라핀이나 황은 증발연소에 해당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연소. 이 자기연소는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게 자기연소다. 자기연소는 뭐냐? 우리 연소의 3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가연물 플러스 산소 공급원 플러스 점화원인데 왜 자기연소 또는 내부연소를 한다? 내부연소 왜냐? 지 자신이 가연물도 있고 산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옆에서 불만 붙이면 불 붙는다. 속도가 빠르고 산소를 안 줘도 자기가 만들어가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연소, 자기연소를 한다. 그럼 밖에서 공기 없는 데서도 불 붙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물 속에 불 붙이가 폭탄 만들었다. 의뢰. 우회하느냐? 오류위험물이다. 자기연소 물질을 사용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자기연소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훈소연소. 훈소연소는 불완전연소의 대표적인 목이고요. 산소가 부족할 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완전히 활활 안 타고 불은 안 죽고 있다. 이게 훈소연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고체의 표면연소, 증발연소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숯, 목탄 이런 거는 표면연소. 증발연소는 고체 중에도 액체됐다 기체되는 거 파라핀이나 황이 증발연소에 해당하더라.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의 액체연소. 자, 액체는 불 붙는 액체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보기가 사료연물, 기름이다. 기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열분해서 열을 가해가 기름이 그냥 불은 안 붙고 액체인데 열을 대단히 많이 가하니까 그것이 기체되고 그놈이 비로소 불붙더라. 이것이 열분해 연소다. 그래서 이걸 분해 연소한다. 이건 주로 뭐에 해당하느냐? 중류, 찐득찐득한 기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연소가 있다. 증발연소는 조금만 열 주면 액체가 바로 기체되가 기체가 바로 불붙더라. 그래서 요거는 열을 안 줘도 기체대가 바로 불붙을 수 있다. 이게 증발연소. 어떤 게 위험하냐? 이게 위험하겠죠. 왜? 열을 안 줘도 기체대가 증발하니까. 열 주면 더 증발 잘한다. 이건 뭐냐? 중류 제외하고 예를 들면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은 다 증발연소. 대부분 다가 사류 위험물은 증발연소에 해당한다. 액체는요. 그 다음에 액적연소. 액정연소 요 사이쯤 됩니다. 요 사이쯤 돼가지고 주로 벙커CU 같은 건데 이 방카CU는 점도를 낮췄습니다. 찐득찐득하니까 위에 거는 많이 가열해야 된다. 점도 좀 낮춰가 좀 열 적게 여도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액정연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체연소는 크게 두 가지 분해연소가 있고 증발연소 있는데 대표적인 보기는 대부분 다 휘발유, 등유, 경유는 증발연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6-3의 기체연소. 이 기체연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확산연소가 있고
예혼합연소가 있다.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확산연소는 뭐냐? 저절로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되면서 불 붙는 거. 이게 확산연소다. 가연성 가스, 불 잘 붙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불 잘 붙는 가연성 가스. 근데 예혼합연소는 뭐냐? 불 잘 안 붙는 가연성 가스는 사전에 열을 먼저 가해야 된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기 LNG 같으면요. LNG는 메탄이 주 원료인데 도시가스. 메탄이 주 원료는 지 자체가 평상시에 기체입니다. 이거 불 붙이는 거는 잘 붙는다 해서 확산연소고요. 그 말고 이놈이 기체 되려면 하면 기체가 잘 안 되면 열을 조금 가해가지고 기체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LPG. 특히 겨울 같을 때는 그거 싸는 거. 이것이 LPG인데 LPG는 프로판 또는 부탄이 주 원료로 되는데요. 요 놈들은 사전에 열을 먼저 가합니다. 그거 열 가하는 게 그러면 열을 주느냐? 공기를 먼저 끼워여 준다. 예혼합연 플러스 공기를 해서 쉽게 불 붙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예혼합연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기체 중에 불 잘 붙는 거는 확산연소, 잘 안 붙는 거는 공기 끼어가 한다. 예혼합연소에 해당한다. 됐죠? 그러면 이 기체는 만약에 불 붙으면 뭐가 위험하냐? 한꺼번에 왕창 붙어버린다. 그래서 폭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거 이래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온 문제가 이래 있습니다. 자, 열 확산 속도가 이런 식으로 쭉 되었을 때 요게 불 붙는 최소, 불 붙는 최대, 요걸 뭐냐? 폭발 하한계라 한다. 이 폭발 대신에는 연소로 써도 됩니다. 폭발 하한계, 연소 하한계. 최고 높은 점, 요것이 폭발 상한계 또는 연소 상한계란다. 요 사이를 연소 범위라 한다. 그럼 이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 요 하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다. 왜? 공기 중에 조금이라도 섞이면 바로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요 내용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래 됐을 때 시험에 자주 나온 건 뭐냐 하면요. 그러면 가연성 기체는 불이 붙으면 불 붙는 에너지도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불이 붙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꺼번에 다 불이 붙기 때문에 폭발한다.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가스 화재는 대단히 위험하게 다룬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암기하셔야 된다. 다 암기하면 가장 좋은데요. 외워야 되는 거 있습니다. 수소, 수사치로 4에서 75%. 요거는 공기 중에 퍼센트입니다. 공기 중에 퍼센트. 공기 중에 4%만 수소가 있어도 불나고 75% 있을 때까지 불난다. 공기 중에 만약에 수소가 80% 있으면 상대적으로 공기는 얼마? 20% 있으면 불 안 붙는다. 왜? 공기가 모자라가 불 못 붙는다. 산소가 모자라 못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수사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산화탄소 12574 12.5에서 74%.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는 뭐 자주 안 나오고요. 이 왜 그러냐? 암모니아는 15에서 28. 이거는 원래 가스에서는 법규에 특별히 만드는 겁니다. 왜? 가연성 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10% 미만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러 법으로 정한 특정 고압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요거 중요하고요. 아세틸렌 2582 2.5에서 81%. 그 다음에 요 이제 수소,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 우리 요거는 그러면 연료용으로 사용은 안 합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아세틸렌은 우리 평상시에 아줌마들이 쓰는 연료용으로 안 쓴다. 왜? 하한계가 낮고요. 폭발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새가 있으면 아줌마 이자 보고 화장실 갔다가 불 다시 켜면 폭발해 뻔다. 그럼 우리나라 여자 다 죽어 봅니다. 그 죽지 말았고 연료로 안 쓰고. 그럼 가정집에서 연료로 쓰는 거는 주로 뭐 있느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메탄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고요. 이거 매우 1호 5에서 15%. 프로판하고
부탄은 LPG의 주성분이고요. 메탄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다. 도시가스는 LNG를 씁니다. 그러면은 프로판 2.1에서 9.5, 그 다음 부탄 1.8에서 8.4. 공기 중에서 메탄은 최소 5% 있어야 불붙고요. 프로판은 2.1%만 있어도 불붙고, 부탄은 1.8%만 있어도 불붙는다. 그러면 야외 등산 갔을 때는 어떤 거 사용해야 됩니까? 등산 갔을 때는 바람이 불어가 가스가 켜놓으면 날리기 때문에 이놈의 보면 5% 채우려고 하면 다 날아가 쁘고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올 때 불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야외용은 전부 부탄가스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떤 게 좋겠느냐? 잘 안 되니까 이거 쓴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거는 기체가 잘 안 되니까 사전에 뭐 한다? 가열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을 때 예호남연소, 예호남연소는 이거 프로판이 부탄은 예호남연소 한다. 메탄은 확산연소 가능하다. 위에 건 다 확산연소 가능하다. 요 내용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한번 저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위험도 계산이 가능하다. 위험도는 뭐냐? 위험도 H는 L분의 U-L로 한다. U는 뭐냐? 주순환은 폭발 하한계. L은 L이 폭발 하한계, U는 폭발 상한계다. 그럼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이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아세틸렌은 어떻게 하냐? 아세틸렌의 위험도는요. 하한 2.5분의 상한 빼기 한 81 빼기 2.5. 요 계산하면 된다. 되겠죠? 메탄은 어떻게 되는데요? 메탄의 위험도는 5분의 15 빼기 5. 그럼 어떤 게 위험하냐? 요거는 하면 뭐 38.4. 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해보면 2 나오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위험도는 숫자가 클수록 위험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요 근래 시험 나오는 거요. 2002년도에 시험 나온 문제 보면은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에러 좀 있는 게요. 자,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아세틸렌 또 메탄 이거 위험도가 너무 크냐 하면 계산해가 아세틸렌이 크다 하면 맞는데 이거 말고 에테르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 시험이 나왔던데요. 만약에 이래 되면 에러 좀 있습니다. 이 에테르는 평상시에 공기 중에 액체입니다. 그럼 액체는 기체되면은 기체되었을 때 폭발 범위는 되니까 기체로 생각하고 풀면 맞는데 우선 액체로 먼저 돼야 됩니다. 액체가 기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 출제에 조금 에러가 있다고 봅니다. 답은 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에 지금 2010년 이후에 나오는 문제로서는 폭발 범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이런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럼 그거 알면은 위험도는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이다. 계산 가능하다. 계산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됐죠?